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오늘 옷이 화려하시네요. 네, 저 오늘 의상이 약간 시상식인 줄 알았어요. 네, 꼬리도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더 초라해 보여요. 아닙니다. 국장님 또 후광이. 네. 돈을 어떻게 맞아요. 잘 굴리냐, 우리가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살기 위해서 어떤 돈이 중요하죠. 방법으로 살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또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의식주. 어디서 살 건지가 또 핀포인트인데 네. 혹시 노후 주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던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몸을 못 가눌 상황도 감안을 해서까지 생각을. 저는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그냥 현재 지금 자가로 된 집이 있으면 어차피 내 소유니까 네. 이제 나이가 들어서까지 여기서 계속 살면 되지 않느냐, 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 자기가 돌봄이 필요할 경우가 되면 계속 거기 살고 있는 주택에서 살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는. 네, 국장님.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눠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희가 또 귀한 분을 모셨거든요. 네, 노인주택의 전문가이신 건국대 부동산학과의 유선종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좀 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제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네. 노인주택이 뭐냐, 왜 필요하냐, 내 집이 있는데 왜 노인주택이지,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네.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내가 사는 집에서 여기에서 늙어서 하늘나라 할 때까지 있고 싶은 게 당연한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의 지향점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예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 AIP라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플레이스가 그러니까 자기 집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네.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노인복지의 지향점인데 네. 문제는 내 집에서 계속 살 수 없는 상황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스윗 홈, 우리 모두에게 편안과 안식을 주는 그런 정말 쉼의 공간인데, 노인만 놔두고 있게 되는 공간은 사실 되게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낙상 등으로 인해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에 이르는 게 고령이 되면 약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상당히 위험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집이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면 되는데, 사람이 노화됨으로 인해서 기능이 저하되고 퇴화되고 집이 더 이상 스윗 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내 집에 살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찾아서 나가게 되는 게 노인주택이 된다는 겁니다. 또 집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죠. 인상이 남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궁금한 게 헷갈리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 양로시설, 요양원이라는 그 양로시설하고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 노인주택, 노인복지주택이라고도 하는 것 같고, 이거의 개념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또는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은 요양시설 또는 요양원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노인주택 또는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은 대부분은 유료시설입니다. 고급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는 정부에서 어떤 재정 지원이나 또는 이런 시설을 만들면 있어서 특별한 지원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은 조금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익숙해지. 그거의 적용을 주로 안 받는 경우가 이제 노인복지주택이고. 그러니까 이게 주거복지시설과 크게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로 구분을 하는데요. 주거복지시설은 이 장기요양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의료복지시설은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주거에 있냐, 의료에 있나. 근데 이게 외관상으로 볼 때는 잘 모르죠. 크게 구분이 안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최근에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시설을 노인복지주택을 양로시설로 바꾸기도 하고
양로시설을 다시 또 노인복지주택으로 바꿀 수도 있는 뭐 이런 부분도 가능은 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양로시설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요양원이라 하는 그 주거 형태는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거고, 노인복지주택은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인이 유료로 돈을 내는 곳인데, 보험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요양원에 입주를 하시고, 그거 관계없이 건강하신 분들은 노인복지주택에 이제 입주하신다고 이제 크게 이렇게 비교를. 주거복지시설이 입주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주택은 뭐 턱을 좀 없애거나 뭐 이런 규정 같은 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설에는 그러니까 배리어프리 하는 거는 다 맞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배리어프리를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있게 되지만 어떤 시설은 일부러 턱을 만드는 이런 복지시설도 있습니다. 우리 시설은 건강한 사람만 들어와야 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노인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일정 부분은 턱을 만들어서 윌체어들이 통행하는 부분들을 원천적으로는 통제해놓고 다만 사이드로 우회해서 윌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두는 그런 시설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서 조금은 뜨악했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우리 시설은 입주자가 건강한 노인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기획하는 분들의 의도에 따라서는 같은 노인복지주택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또 모든 그 노인주택 자체가 뭐 건강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못 가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분류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은 입지적인 기준 갖고 분류했습니다. 도시형, 전원형 또는 가운데 있는 도시 근교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옛날에 90년대 같은 경우는 전원형 노인주택이 되게 한때 각광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또 주거 형태로는 이제 노인주택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공동주거를 생각하지만 단독으로 있게 되는 이런 노인주거의 형태도 있습니다. 세대 규모도 보면은 그 다인실로 뭐 3인실, 4인실 이렇게 한 방에 그 입실을 하게 하는 다인실도 있고 1인실 또는 2인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다인실이 있는데 이게 다인실은 빨리 가능하면은 다인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1인실이나 2인실로 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한 공간에 한 방에 얇은 천으로 막아놓은 침대들을 뭐 한 4개를 놨다. 그러면 4명이 한 그 공간에 있게 되는데요. 서로 라이프 사이클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찍 자고 어떤 사람은 늦게 자고 어떤 사람은 코를 심하게 골고 어떤 사람은 코를 안 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기도 하고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러한저러한 그 변화들이 각자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서로 라이프 사이클이 다른 특징들이 다른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인격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노후에 좀 불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2000년에 법으로 새롭게 공급되는 신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노인복지주택 또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2인 이하로 전부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2인 또는 1인. 예, 2인 또는 1인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공에서 공급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아직 배려가 덜 되는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빨리 그런 부분들이 1, 2인실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 계약하는 형태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3년형 또는 5년형, 10년형 또는 종신형. 그리고 이 계약도 분양하는 것도 있고 뭐 회원권도 있고 임대도 있고 하는데 최근에 이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분양형을 다 막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유권 분양을 대부분 그러니까 계약 형태에서 계속 해왔으니까 분양하는 게 당연시 되어 왔었는데요. 분양을 하고 나간 노인복지주택들을 보면 대부분 커뮤니티 시설, 공영시설들이 다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공영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또는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커뮤니티 시설에 들어갔다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냥 장사를 못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노인들이 사용하려고 보니까 커뮤니티 시설이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사업자, 시행자가 분양하고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자들은 개발이익,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고 개발이익을 취하고 떠나버린 뒤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수분연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게 현재 노인복지주택의 현주소여서 이런 저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수원에 있는 광교 되게 큰 병원이 있는데요. 그 병원 양쪽으로 노인복지주택이 2015년 이후에 공급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다
2015년 7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거라서 분양형으로 했습니다. 그 시설 전체가 현재 커뮤니티들이 다 워킹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60세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출생신고가 일어나요. 노인들만 들어가 살아야 되는 데에 그 광교의 그 신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다른 집보다 임대료가 싸게 나온 게 있는 거예요, 전세가. 네. 그래서 들어가서 살고 계약하고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출생신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 불법인데 이런 불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형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분양형은 2015년 7월 이후로는 원천적으로는 이제 없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입주자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완전 자립형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완전 의존형이라고 해서 아주 몸이 불편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노인주택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시설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 가운데 컨버전스되어 있는 건강하기도 하고 몸이 점점 불편해지는 사람들을 시야에 넣고 시설을 공급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장기요양 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뭐 이런 다양한 기준을 갖고 교수님도 뭐 노인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념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사례를 좀 저희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공급한 사례 중에 시그넘 하우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더 시그넘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게 종교재단에서 만든 시설인데요. 이 강남구 자곡동에 있고 준주거 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원천적으로 입주를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 면적과 전입 면적 보면 전입률이 한 절반 정도, 50% 내외 됩니다. 보증금이 한 2억 8천부터 7억 한 3천 정도의 규모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고 있고요. 월 생활비가 160만 원에서 한 330만 원 정도. 1인, 2인 정도. 웬만큼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입주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국장님 사시는, 우리 앵커님 사시는 집에 월세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 의 비용을 옮긴다고 치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제 말씀이시죠. 내가 사는 집의 월세와 여기 지금 밥값하고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가사노동에서 해방되는 비용. 이런 시설에 들어가면은 여성들이 건강해집니다. 주부들이 노인이 돼서 이제 주부가 가사노동에 평생을 이제 해왔었잖아요. 힘들어요. 몸도 안 좋고. 그런데 가정주부들이 노인이 돼서 이 시설에 들어가서 해주는 밥을 삼시세끼를 먹게 되고요. 집안 청소, 빨래, 이 모든 부분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 비용 가지고. 호텔식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방이 되고 거기에 이 안에 임대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거를 옮긴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지금 지불하는 예를 들어 35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한 이런 비용이 큰 돈이냐? 큰 돈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미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근데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좀 본질적인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사실 노인주택이라 함은 일단 가장 처음에 저희가 오프닝을 했을 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개념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혼자 있는 어른을 집에 두고 가기가 진짜 어렵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공감이 돼서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노인주택 자체가 좀 건강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제한이 있고 그리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부담이 있고 그래서 굳이 왜 지금 이 노인주택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껴야 하지? 물론 말씀해 주신 뭐 밥을 직접 해먹는 것보다는 뭐 해주시는 밥을 얻어먹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기회비용이 너무 크지 않나라고 해서 뭔가 이거에 대한 매력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시설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입주해 있는 분들을 자주 뵙는 시설을 제가 사용을 가끔 하는데요. 안내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밥 먹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뭐 요가라든지 뭐 다양한 그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가이던스 하는 대로 계속 열리는 부분들을 참여만 하면 하루가 정말 빨리 가는 매일매일이 즐겁게 지내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 거는 처음에 시설 입주 기준이고요. 그건 맞고요. 안에 있다가 건강이 불편해지면은 그럼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런 시설들이 안에다가
또 컨버넌스된 시설들도 둡니다. 그래서 아까 완전 자립형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분 자립형으로 가는 부분들이 그 안에 포함되는 시설들도 요즘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서요. 결국 이 시설에 들어가서 이 마지막으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인 복지주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노인 복지주택이 사실 우리나라에 공급된 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까지 이게 2012년, 13년 그 언제까지 공급된 게 다고요. 그 이후에 하나 더 공급됐어요. 그럼 왜 공급이 안 됐냐? 계속 공급이 되다가 이제 뚜껑 끼게 분양형을 막아서 그래요. 분양형을 막았기 때문에 이제 임대형만으로는 공급이 안 된다.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디벨로퍼들이 기존의 관점에서 분양하고 털고 나가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공급을 못 합니다. 근데 최근에 공급하려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임대형, 주로 임대형. 전부 다 임대형입니다. 임대형인데 꽤 크게 공급을 합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서울 마곡에 마곡지구 여기에 약 한 800-900세대 정도 되는 고급형 또 일반형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면적도 적지 않고요. 적정한 규모의 시설들이 공급이 되는 이런 시설들이 최근에 공급되려고 하고 있는 것들도 되게 의미 있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청라에 아산병원 컨소시엄에서 수주한 최근에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원래 의료복합용지를 이제 분양하는 오피스텔 만들어 분양을 하고 나머지 오피스텔에서 나온 개발이익을 가지고 노인복지주택과 병원을 공급하는 이러한 시설은 계획 프로젝트인데요. 이 청라지구에 있는 아산병원 컨소시엄에서 수주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현재 노인복지주택이 거기에 1000 내지 한 1200세대 정도 꽤 크게 공급이 되고요. 가격 면에서도 입주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고급시설로 공급되는 그런 시설로 이제 기획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부산에 오시리아 관광단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에 롯데월드가 오픈하는데 바로 옆이에요. 거기에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시설 그리고 한방병원 엮어갖고 공급이 됩니다. 그것도 역시 롯데호텔에서 운영을 맡아서 그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러한 노인복지주택들이 그동안은 때가 아니어서 시기적인 좀 문제가 있어서 공급이 잘 안 됐다. 시공사들의 기존의 그러니까 디벨로퍼들이 분양하고 털고 나가는 개발의 힘을 취하고 나가버리는 관행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공급이 잘 안 됐던 거는 맞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런 그 대두되는 프로젝트를 보면서 공공에서 관여하는 또는 민간에서 좀 나름대로 스케일 있게 관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임대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주택을 만들어서 고급형 또는 일반형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는 이런 시설들이 공급돼야 될 때가, 우리나라 이제 고령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게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변화하는 시대의 변화와 맞물려서 고령 인구의 변화 숫자의 증가와 맞물려서 이런 시설의 필요가 이제는 각각 뭐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런 니즈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의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되면서 건강한 고령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커뮤니티 서비스를 받으면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데에 대한 수요, 니즈가 늘어나면서 이런 이제 노인복지주택 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수요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성장성을 또 기대해 보면서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요양시설뿐만 아니고 이 노인주택이란 개념 자체를 처음 들어가지고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들어가실 의향이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100세 톡톡!